검찰이 유동규 씨를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유동규 씨가 1시간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검찰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돌연 검찰이 응급실에서 유동규 씨를 체포해서 중앙지검으로 강제로 데려오고 있다는 건데 자, 정익준 변호사님 이제 잠시 후에 유동규 씨 나올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체포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수도 있고 긴급 체포가 됐을 수도 긴급 있고. 체포의 가능성, 즉 유동규 씨가 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것에 자꾸 지연하고 불성실하고 휴대폰도 던지고 하니까 체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저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도망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증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인멸하려고 조직적으로 그 모색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니까. 아니 그러면 체포를 하려면 압수수색하고 증거 인멸했을 그때 체포를 하든가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고 나서 이제 와서 체포하는 모양새를 보인 건 뭡니까? 그러니까 어제 뭐 박성배 변호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비판이 거세지고 이런 식으로 수사할 거면 손 떼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체포는 잘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네. 체포를 결과적으로는 잘하긴 했는데 압수수색 왜 하냐라고 하니까 압수수색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왜 긴급 체포 안 하고 병원 가게 냅두고 다 편히 봐주냐라는 논란이 이니까 긴급 체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등 떠밀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소위 어떤 검찰 전체가 과연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문제, 돈 문제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 물론 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즉 김만배에 대한 포커싱에서 다시 유동규에 대한 포커싱으로 오는 과정에서의 신속한 판단을 갖기에는 이게 그야말로 코끼리 무슨 다리 만지기식의 어떤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빨리 내리기는 쉽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런 부분을 빨리 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체포를 해서 중앙지검으로 강제로 데려온다는 건 네네. 유동규 씨는 나는 돈을 받지도 않았고 측근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범죄 혐의 정보를 중앙지검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영장을 발부받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그때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님 예. 앞서서 이재명 지사는 내 측근은 아니지만 내 산하 직원이 부적절한 일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자, 이거 이재명 지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보십니까? 입장을 좀 많이 바꾼 상태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문제가 없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는 걸 이재명 후보도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직원 중에 한 명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말이 얼만큼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보실 겁니다. 처음에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공적 이익을 환수한 본인의 모범사례라고 목소리 힘줘서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주장에 힘이 빠지고 있죠. 만약에 유동규 씨가 이제 체포되고 난 다음 핵심적으로 관련된 일의 설계를 제대로 담당했던 일 그리고 화천대유와 함께 돈이 오갔던 정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 성남시장으로서 관련된 내용들 본인이 설계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 모든 정치적 책임의 핵심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지금 이렇게 긴급 체포에 나서게 됐던 배경에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될 텐데 이 모든 혐의에 대한 내용들의 핵심 키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 파일을 다 건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검찰도 자신 있게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을 텐데 이 녹취 파일을 받고 나서 증거 인멸하지 않기 위해 검찰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뜸들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결기를 가지고 녹취 파일에 근거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증거 인멸 나서지 않기 위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관계성 여부는 좀 수사를 해봐야 예. 되고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체포됐다라는 대목도 좀 뭐랄까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긴급 체포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체포인지 뭐 영장을 발부받은 건지 사후
영장을 청구할 건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만 병원 응급실을 갔군요. 이재명 지사.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오전 기자. 10시에 원래 출두를 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한 게 결국은 이제 병원에 들렸다 오겠다. 그래서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바로 검찰이 움직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영학 회계사를 통해서 나온 사진, 녹취 파일 등에 상당히 화천 대유 측으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만약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긴급 체포가 아무 범죄나 그냥 긴급 체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단순히 이제 중죄가 있을 때 어쨌든 상당한 형을 살 수 있을 때 이제 긴급 체포하는 건데 그 얘기도 이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가 왜 빨리 하지 않았나 하지만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피해자 인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쨌든 지난 그제 압수수색을 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없애고 이런 과정이 다 이제 어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응급실을 바로 검찰이 간 이유 자체도 응급실에서 그냥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도주 우려 같은 것이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체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뭐 여야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별도로 내렸었는데 상당히 유동규 씨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중앙지검이 휴대전화는 확보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이제 체포돼서 지금 중앙지검으로 오고 있다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휴대전화 왜 버리셨습니까? 혹시 밑에서 누가 약속된 사람이 가져간 건 아닙니까? 라는 등의 질문들도 함께 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유동규 씨가 중앙지검의 모습 드러내면 생방송으로 다시 현장 연결해 드리겠고요.